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처 기술지원팀 임성수 차장입니다. 지난 시간 업로드해드렸던 이 영상을 통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일반 차량으로 튜닝하는 원형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비교적 승차 인원이 많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튜닝 신청하시는 카운티와 같은 승차 인원이 많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를 일반 승합 자동차로 튜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튜닝 업무 매뉴얼 확인하기입니다. 튜닝 신청 전에 튜닝 업무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업무 매뉴얼은 사이버 검사소 우측 하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튜닝 승인 후 작업하기입니다. 튜닝 작업은 반드시 튜닝 신청 후에 승인이 되었을 경우 작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업용 예비 변경 허가서라든가 폐기물 처리 허가증 또는 신고증, 긴급 자동차 지정 공문이라든가 이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구조 및 장치와 장치를 구분하셔서 신청 항목을 제대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튜닝 신청 시에 구조 장치 그리고 장치 등 신청 항목을 제대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튜닝 작업 시 매뉴얼 확인 필수. 해당 차종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작업하셔야 됩니다. 튜닝 작업 시에 반드시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해당 차종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작업하시고, 이 다섯 가지는 튜닝 신청 전이나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하셔서 승인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의 튜닝 작업은 불법이며 튜닝은 반드시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 등을 통하여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튜닝 신청 방법은 단순 참고 용도이며 튜닝하고자 하는 튜닝 내역 등에 따라 튜닝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춰 튜닝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하기 전 이전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셔야 비교적 쉽게 튜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튜닝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검사소에 로그인을 한 후 튜닝 신청을 눌러줍니다. 팝업에서 안내하는 영상은 모두 시청해 주시고 차량 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차량의 소유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거나 대리인 신청을 통해 튜닝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구조 장치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운티 이상급의 차량의 경우 표시 등으로 인해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대부분 장치 변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튜닝을 하고자 하는데 표시 등으로 인해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 구조 및 장치 변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순정 시트가 아닌 어린이 전용 좌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도 일반 승합 자동차로 튜닝 시 승차 인원이 변경되며 중량 변동이 있기에 구조 및 장치 변경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즉 시트가 어린이 전용에서 일반 승합 시트로 변경되면 대부분 승차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 및 장치 변경, 일반 승합 시트를 사용하여 승차 인원이 줄거나 늘어나도 구조 및 장치 변경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장치 변경과 구조 및 장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으니 안 보셨다면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조 및 장치는 길이, 너비, 높이, 중량이 재원의 허용차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장치 변경은 재원의 허용차 이내일 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튜닝 항목 선택입니다.
튜닝 항목 선택의 경우 이전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영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표시 등이 높이 측정 기준점, 즉 최고점의 높이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시트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을 일반 승합으로 변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승차 정원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튜닝 항목은 승차 정원 변경과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가 아닌 일반 승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어린이 운송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차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차 정원 변경과 기타를, 승차 정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 혹은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일반 승합차를 어린이 운송 승합차로 튜닝을 하였던 경우에는 원형으로, 만약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인지에 대한 확인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때 등록증상 차명이 어린이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임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원형 튜닝, 즉 일반 A인승 승합차를 B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튜닝을 했다가 다시 A인승 일반 승합차로 돌아가는 경우 튜닝 항목에서 원형 구변을 선택해 주시면 하중 계산 없이 간단하게 튜닝 시점이 가능하니 원형으로 튜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 튜닝 시점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유튜브의 경우 챕터 기능을 통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을 예정이니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의 경우 하중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 장치 변경과 구조 및 장치 변경 모두 도면 첨부 화면이 있기에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두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고 튜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일반 승합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21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승차 정원 변경 없이 단순히 일반 승합으로 튜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재원 대비표와 도면 입력이 있습니다. 먼저 재원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변경될 내용은 없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중량이 변하지 않기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튜닝 전후 내역입니다.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인승을 줄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합 몇 명, 몇 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출고 당시로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닌 출고 당시보다 승차 정원이 줄어든 상태로 튜닝이 되는 것이기에 원형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도 원형으로 튜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몇 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도면 선택입니다.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일반 승합 차량을 어린이 운송용 차량으로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일반 승합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21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을 원형인 25인승으로 승차 정원 변경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조 및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하중 계산과 도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먼저 하중 계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앞에 팝업 창에서 알려드렸듯이 승용 승합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하대 옵셋, 하대 길이 너비 높이가 0으로 설정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은 원형으로 튜닝하는 것이기에 직접 입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중 분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중 계산을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입력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하중 분포의 변경이 없이 원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은 재현 대비표와 동일합니다. 튜닝 전후에 주요 재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형으로 튜닝하는 것이기에 초기 재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 튜닝 전후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원형 튜닝이기에 이전 튜닝했던 내역이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 전후 내역의 경우 원형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도면 선택입니다.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부터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래픽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39인승 차량을 25인승 원형으로 변경하는 튜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듯이 이번에는 하중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조 및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하중 계산과 도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먼저 하중 계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앞에 팝업 창에서 알려드렸듯이 승용 승합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하대 옵셋, 하대 길이 너비 높이가 0으로 설정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차종의 경우 승용 승합에 해당되겠죠. 적차 시 축수 또는 앞 뒤축이 하나씩 밖에 없기에 2축 즉 1 곱하기 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변경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출고 당시와 규격이 다르거나 튜닝을 하면서 다른 규격으로 변경할 예정일 경우 조회를 눌러 해당 규격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 규격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재원 동의를 누르시고 바퀴수를 필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카운티 이상급 승합 자동차의 경우 후축 대부분 복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축 바퀴수는 양쪽 2개씩을 곱하여 4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설치, 탈거,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에서 일반 승합 시트로 변경되기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설치 중량 및 거리입니다. 일반 승합 시트가 설치가 되죠. 새롭게 추가되는 좌석에 대해서는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는 모두 탈거되고 일반 승합 시트가 설치되기에 각 좌석의 열에 맞춰 모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좌석의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운전석 방향이 양수 플러스 뒷범퍼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뒷바퀴보다 앞에 있으면 플러스, 뒷바퀴보다 뒤쪽에 위치한 것들은 마이너스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탈거 중량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가 탈거가 되죠. 설치 중량대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추가를 눌러보시면 후방 1열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즉 맨 마지막 열이 후방 1열, 전방 1열이 운전석이고 후방 마지막 열이 되는 것이죠.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적차 시 승차 정원입니다.
적재하실 승차 정보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좌석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를 눌러 1열부터 추가하시면 되고, 승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량이 계산되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앞서 입력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하중 계산을 눌러주시고 위쪽에 하중 계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부하율이 100이 넘는 것이 없죠. 다음은 차량 중량입니다. 이 부분을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조향륜 하중 분포율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분포율이 20%가 넘어가야 합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이상이 없으니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 세 가지를 확인하였는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계산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하중 계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 선택 부분입니다. 우선 튜닝 전 내역과 튜닝 후 내역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는 원형으로 튜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매딘승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출고 당시 39인승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시트를 변경해야 하기에 비교 재원을 튜닝 후 내역에 입력해 주시거나 시트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상세도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 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시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튜닝 신청 중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을 일반 승합차로 튜닝 신청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튜닝 신청 방법이 다른 튜닝 신청에 비해 조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업로드해드렸던 영상들을 시청하시다 보면 관련 내용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튜닝 작업의 경우 좌석 탈거와 같은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반 개인이 할 수 없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 등을 통해 튜닝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처 기술지원팀의 임성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